손흥민 선수 최적의 포지션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은 영국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 팀은 어떤 상황이 좀 나오느냐, 역습 상황이 좀 나와요. 그래서 80m 골이 나오는 거. 그게 아시아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야. 80m가 없어. 아시아권의 예선에는 흥민이가 봐야 된다. 저는 무조건 봅니다. 네, 리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죠? 날씨 더운데. 그동안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EPL 최다 골을 합작했잖아요. 47골인가 뭐 이렇게 합작을 했죠. 네. 근데 그 케인이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갔잖아요. 그러게. 이게 선수들은 더 큰 야망을 위해서 떠나는 건 맞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허리케인과 손흥민은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 둘이 눈만 봐도 너 뛰냐? 내가 넣어줄게. 너 뛰어 넣어줄게. 이런 친구거든.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떠나면 뭔가 또 하나의 단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흥민이만큼의 케미가 맞는 선수가 금방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서 갑자기 예토라스가 너가 와 나랑 맞춰보자. 이게 말은 쉽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축구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그것도 맞히는 과정이 첫 해부터 잘 맞진 않았잖아요. 흥민이도. 델리알리인가? 걔도 있었잖아 처음에. 3로 맞춰가다가 델리알리가 떠나면서 둘이 완전히 맞는 게 한 3년 걸렸다는 거지. 또 여기서 케인이 떠나면서 더 큰 짐을 손흥민한테 온다 라는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저는 좀 흥민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레비 회장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좋은 선수를 빨리 데리고 와야지 흥민이가 잘 맞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까지 맡게 됐잖아요. 그때 명밥에서 김신욱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주장했을 때 되게 부담감을 느꼈다 뭐 이랬는데 이제 손흥민이 거의 최고쯤으로 갈 때 탑스코어를 받기 전일 거야 아마. 그 친구가 이제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을 느끼는 걸 내가 보게 됐어. 우리 국가대표라는 데 주장하고 토트넘의 주장은 좀 다르죠. 토트넘은 또 어떻게든 타국이에요. 많은 인종이 모인 자리에서의 주장의 자리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 흥민이가 지금 영어 잉글리시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소통이 된다라고 새로운 감독이 뭐 판단을 해서 흥민이를 세웠고 팀 내 가장 오래된 선수 중에 하나. 나 에이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이제쯤은 주장을 맡아야 된다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하지만 주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감독과 선수 사이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이제 감독한테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트러블이 생기면 감독은 또 주장한테 뭐라 그래. 그것도 받아고 또 선수단의 무슨 노조위원장 같은 역할도 해야 되면서 팀이 성적이 지면 언론에서도 이제 팀을 이끄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다 주장이 받아야 되는 무거움. 어린 선수 올라오면은 뭔가 또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영어로 하겠죠. 또 끌고 가야 되고 신경 쓰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주장을 함으로써 개인적 포인트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러면은 부주장은 무슨 역할이에요? 부주장은 또 로메론가랑 뭐 2명을 세운 걸로 알아요. 근데 부주장은 근데 주장에 비해서는 냉정하게 좀 부담감이 있죠. 근데 로메로 같은 경우는 온 지 별로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럼 그렇게 크게 막 의지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주장을 하는 뭐 많은 케이스를 봐도 너가 부주장이었어? 라고 보통 그랬을까? 너가 부주장이야? 한 달 지나면 선수단이 잊혀지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 케인 없이 손흥민은 되게 힘들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케인이 결장했을 때 막 5경기 연속골도 넣고 그거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뭐냐면 케인이 결장을 한 거랑 떠난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내가 어떤 경기를 하다가 그냥 케인은 언젠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시합을 하는 거랑 얘는 나갔으니까 이제 지우고 경기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는 흥민이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경기를 얘기할 거죠, 저한테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이니까 그거를 전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흥민이도 주장띠를 메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그걸 적응할 시간도 필요한 거고 탈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게 그 얘기를 끝나고 지금 한 달인가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 근데 그게 100%의 몸이라고 쳐도 그동안 쉬었던 기간이 있고 자기가 재활했던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본다. 근데 올 시즌은 생각보다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 아시아 선수가 토트넘에서 주장을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좋게 보고 응원을 해야지 뭐 한 경기 평점 메시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은 어디 축구하는 아마추어나 분석하는 거라는 거야 나는. 근데 이제 시작인데 새로운 선수들도 적응해야 되고 브레이포트전의 원정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 뭐 우리가 흥민이 믿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역할을 할 친구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감독이 자기도 잘릴 수 있는데 흥민이 왜 주장시켰겠어? 믿으니까 시킨 거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전에 형이 이제 평가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좀 더 공격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되게 살아났다고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 최적의 포지션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얘기에 논쟁이 좀 있었어요. 저하고 문성이 형하고 이따 저녁에도 만날 건데 싸웠어요. 근데 그런 거야. 아시아권의 예선에는 흥민이가 사이드를 봐야 된다. 저는 무조건 봅니다. 왜냐면 수비들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프리롤 자리를 아시아 예선에 쓴다면 흥민이가 싸우나는 거 좀 답답할 거야. 공이 들어오면 두세 명의 선수가 싸니까. 그런 상황을 좀 탈피해서 팀이 이기는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개를 아시아 예선에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 토트넘은 좀 더 달라요. 왜냐면 토트넘은 영국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 팀은 어떤 상황이 좀 나오느냐, 역습 상황이 좀 나와요. 지금까지 흥민이 골은 역습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80m 골이 나오는 거. 그게 아시아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야. 80m가 없어. 다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흥민이가 이제 나이도 차고 있으니까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세워놓은 프리롤 자리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원톱을 쓰면 어때요? 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케인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공간이 있을 때 침투하는 역할에 흥미가 잡았을 때 뭔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톱에 있을 때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 공격 자리는 이제 흥민이가 트럼에 있는 선수 전체적으로 흥민이가 가장 강하다고 보거든. 그러면 제일 자기가 강한데 아무 데서도 제일 잘하는 거야. 하지만 흥민이를 가장 사랑하고 제일 친한 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민이가 왼쪽 사이드에서 치고 들어가다 꺾고 때리는 게 골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야. 왼발도 있지만 그래서 흥민이 오른발잡이니까. 그전에는 흥민이가 왼쪽 사이드 할 때 올려주면 케인이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이스트가 됐는데 지금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왼쪽 사이드가 그래도 가장 잘 맞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생각은 뭐예요? 그 아시아 예선할 때 그때 보통 이제 흥민이가 가운데를 많이 서갖고 흥민이가 포인트가 없다고 막 해갖고 막 좀 시끄러울 때가 있었어. 나는 흥민이를 골에 대한 부담감을 좀 두지 말고 사이드로 빼라. 어이스트라도 해서 이기면 되니까 애한테 막 자꾸 꼴꼴꼴만 하지 말고 아시아에서는 다 내려가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 프리로 섀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그냥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문성이 형은 뭐 친해요. 지금 친해졌어. 화해하고 친했는데 문성이 형은 또 토트넘에 있을 때 무슨 뭐 로드맵을 가지고 나서 걔가 아니라고 여기 섰을 때 더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토트넘은 상대와 대한민국 상대 아시아에서는 다르단 말이야. 흥미가 강팀한테 골을 많이 넣는 이유가 뭐야? 동간이 맞는 팀한테 골을 많이 넣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프리롤로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이 부분에서 좀 둘이 마찰이 생겼지. 상대를 봐가지고 송미 위치가 좀 바뀌면 좋다라고 봐요. 흥민이가 사이드, 섀도우, 원톱까지 셋 다 볼 수 있는데 뭐 첼시야. 첼시 넣었을 때 흥미가 골이 많아. 근데 어디 자리에서 골이 많을까? 이거를 좀 보고 위치 선정해주고 그런 거는 분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골을 넣은 팀은 또 넣게 돼 있어. 그게 보통 선수의 룰이야. 나도 이제 축구할 때 어떤 팀이라 하면 강팀이죠. 이 팀이라 하면 무조건 한 골씩 넣었어.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에 넣으면 돼. 그렇게 되면 알아서 골이 들어간다. 그 자리에 세우면 흥민이 골 넣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많은 축구 팬들이 흥민이 응원하니까 올 시즌도 아프지 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제는 손흥민 하면 이제 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덜 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장의 품격으로 팀을 이끌면서 부담 갖지 말고 다치지 말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 축사!